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면 즐거운 라디오 서울 방송입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해고된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탄핵 절차 핵심 인물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이 자신에게 복수를 한다고 믿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볼튼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줄리아니는 탄핵 이슈인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서로를 수류탄, 원자폭탄으로 공격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오늘 열리는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토론의 주요 이슈는 탄핵과 우크라이나 의혹 등입니다.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다시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가스컴퍼니 이사로 일한 것은 아버지 위치를 생각할 때 판단 실수였다고 인정했지만 잘못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생들의 4분의 3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지지합니다. 성인에 비하면 탄핵 지지가 높은 편이지만 공화당 대학생의 탄핵 지지율은 22%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을 배신하고 쿠르드족이 터키에 학살되는 사이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쿠르드족이 점령했던 지역을 정찰합니다.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쿠르드족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면서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한 보도를 한 미국 매체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과 같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10만 달러를 벌어도 집을 사기 어렵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해고될 때 그 당시에는 북한 이슈에 대해서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쿠르드족에 대해서도 그랬고요.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군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베네수엘라나 또 그 탈리반에 대해서도 정말 그 반대의 입장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이 북한 이슈에 대해서 이 존 볼튼이 복수심이 이만저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트럼프 대통령을 어려운 위치에 놓지 않을까? 물론 그 북한과 미국과의 핵협상에 대해서 서로 반대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의견이 다르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존 볼튼이 우크라이나 지금 그 탄핵 이슈인 그 부분에서 제일 먼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적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는 존 볼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오늘 그 데일리 비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볼튼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의혹 사태를 언론에 흘린 장본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뭔가 군사 지원 같은 것 하는 것 홀드해 놓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뒷조사해라. 그러면 백악관에도 초대해 줄게 했다는 흥정을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볼튼이 흘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존 볼튼이 만약에 이런 그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몰고 가는 이제 그 씨를 뿌렸다고 하면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해고한 사람에 대해서 탄핵 절차가 시작된 이런 아주 그 묘한 일이고 존 볼튼은 지난달에 데일리 비스트가 물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한다던가 그런 일은 없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없을 사람이 아니죠. 우선은 그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고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존 볼튼은 마이크 폼페오 같은 사람과는 달라서 본인이 믿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도 절대로 타협하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이제 의회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대통령 탄핵 조사에 관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국무부에 우크라이나 전문가도 나오고 이번 주에 대통령이 지명을 한 유럽연합 대사라든가 또
본인이 지난주에 그만둔 마이클 맥클린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줄리아니 대통령의 변호사와 부통령 또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에게도 의회에서 이 우크라이나 의혹에 관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마감 시한이 이번 주거든요. 백악관은 협조한다고 했네요. 협조 안 한다고 했네요. 협조한다고 하다가 안 한다고 하다가 또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안 한다가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동안에도 백악관 입장이 또 바뀔지도 모르겠고요. 다시 존 볼튼으로 돌아가면 존 볼튼이 대통령 탄핵의 제일 지금 핵심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마무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존 볼튼 아래서 일을 했던 그 대통령에게는 러시아에 관한 한 그 탑 전문가였고요. 국가안보국에서 일하면서 피오나 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는 7월 25일 전에 본인이 이건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하고 그만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미팅에 갔는데 그때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와 대통령의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그리고 돈을 대통령에게 많이 기부를 해서 유럽 대사가 된 고든 선들랜드가 이제 우크라이나 대표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10분쯤 지나니까 도저히 이것은 미팅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조 바이든 조사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 또 그 대신에 이제 조사해주면 백악관의 우크라이나 그 신임 대통령을 43살 젊은 대통령이고 뭐 풀어야지 될 문제가 많은 코미디언 출신의 그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대해주겠다는 딜을 한다는 거죠. 줄리아니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이 증언을 어제 의회에서 한 10시간 동안 한 그 피오나 힐이라는 사람은 본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가 이 조 바이든 뒷조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은 전 우크라이나 대사, 지금 해고됐어요. 5월 달에. 그 사람의 해고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를 했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 볼튼이 본인의 상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존 볼튼에게 얘기를 하니까 볼튼이 한 얘기가 루돌프 줄리아니가 모든 사람을 날려버릴 수 있는 수류탄을 지금 손에 쥐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그 드럭 딜의 부분이 아니야. 일을 마치 그 마약 딜러가 드럭 딜을 하듯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줄리아니 그 팀이, 대통령 팀이. 그러니까 그냥 백악관 변호팀에 직접 보고를 해. 그 경고를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쭉 얘기를 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마약 딜이라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그 정치적인 라이벌을 뒷조사하라고 하는 것이 존 볼튼은 마약 딜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존 볼튼 아래서 일을 했던 그 피오나 힐, 존 볼튼이 해고되기 전에 먼저 그만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로그 오퍼레이션이라고 우리 보통 이제 미국에서 북한 같은 나라를 보수층에서 부를 때 그 로그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불량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로그 오퍼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루돌프 줄리아니가 한 일을 존 볼튼은 백 채널에서 비공식 루트로 한다고 하고 섀도우 정책을 만들려고 섀도우 팔러시를 만들려고 한다고도 하고 이게 이제 이쪽 사람들의 시각이었다는 겁니다. 대통령 안에서 해고되기 전까지 얼마나 그 안에서도 분열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루돌프 줄리아니는 이제 개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 돈 벌어주는 일도 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확실하게 증명된 게 아니니까 제가 그 정도의 보도가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루돌프 줄리아니는 또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만나고 연결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태생의 플로리다주의 2명의 사업자에게서 돈도 받고 50만 달러. 어제 루디 줄리아니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면서 그래 내가 돈 받았다. 그게 어째서? 내가 뭐 컨설팅 해주고 50만 달러 받았는데 뭐가 어쩌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뉴욕에서는 루돌프 줄리아니가 이 돈이 이 사람들이 러시아에서부터 들어온 그 외국 은행에서 와이어로 들어온
검은 돈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돈의 출처에 관해서 지금 연방 검찰이 루돌프 줄리아니를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 돈이 미국 정치라든가 어떤 뭐 우크라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돈을 받고 일하고 하는 것이 연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루디 줄리아니는 아니야 그 돈 미국 내에서 나왔어. 하지만 연방 검찰은 그 돈이 미국 내에서 나왔는지를 왜 어떻게 증명을 할 건데 증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러시아 돈 세탁 돈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루디 줄리아니는 지금 실제로 그 존 볼튼이 얘기한 것처럼 마약 딜을 하는 것처럼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는 이제 발이 걸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약 딜을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연방 검찰이 아주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든가 50만 달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루디 줄리아니에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 일하고 돈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 볼튼이 자신을 손에 수류탄을 쥐고 있다. 뭐 마약 딜을 하듯이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드러나고 나서 오늘 아침에 루돌프 줄리아니가 아주 공개적으로 존 볼튼에게 얘기하기를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 손에 수류탄이 쥐어져 있다고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 정말 아이러니하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존 볼튼 당신 손에는 원자폭탄이 들려있다고 해. 그만큼 이제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존 볼튼은 공개적으로 본인이 백악관에서 일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에게 저 사람 손에 어디로 튈지 몰라 수류탄 쥐어져 있어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탄핵 절차 그 증언에서 볼튼의 그 아랫사람이 의회 의원에게 선서를 하고 한 증언이 그런 증언이 나온 거고 이런 그 싸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뭐 불과 한 1시간 전에 나온 보도인데 워싱턴 포스트가 볼턴의 복수가 시작된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여러 방향에서 방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고 가장 강력한 방해를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시리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신문이지만 보통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군하고 쿠르드족 배신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영향은 뒤에 조금 기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지 나오는데 이건 바로 나온다. 바로 나와서 러시아가 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것도 볼튼이 반대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 쿠르드족을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 뭐 여러 부분에서 북한 문제도 이제 곧 볼튼이 어떻게 공격할지 알 수 없고요. 해서 이 워싱턴 포스트가 뭐라고 보도하냐면 아마 루돌프 줄리아니가 어쩜 오를지도 몰라. 그 루돌프 줄리아니가 나를 수류탄에 비유해 너는 원자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루돌프 줄리아니의 의도와는 달리 볼튼은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탄핵에 있어서 원자폭탄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른다 하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원의 그 포커스가 결국은 볼턴으로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볼튼이 그 청문회의 증언을 언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증인으로 그를 채택할까 말까? 아직 스케줄은 잡히지 않았지만 아마 잡힐 것 같거든요. 스케줄이. 해서 그 볼튼 같은 사람은 정말로 그 제임스 마티스라든가 렉스 틸러슨이라든가 HR 맥메스터라든가 지금까지 쫓겨난 뭐 많은 비서실장 국방장관, 국무장관, 또 대통령 여러 그 주변 사람들과는 달리 볼턴은 대통령에 의해서 쫓겨난 것이 해피하지 않고 그 해피하지 않은 것을 어떠한 식으로 그 복수를 할 만한 그런 사람이고 실제로 볼튼이 어떤 때는 우크라이나에 관련해서 미팅을 할 때 그 미팅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의혹에 관한 탄핵 절차이기 때문에 볼턴을 결국은 부를 수밖에 없을 테고 결과는 중간 결과는 상상이 되죠. 볼튼이 그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트럼프 지지 쪽에서는
볼튼 그 사람 정말 아무도 그 사람과 같이 일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을 필요가 없다. 저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를 할 테지만 그러나 의외 증언이라는 것은 항상 선서를 하고 여기서 증언한 것이 거짓이면 어떤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증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서 볼튼 말 다 틀려하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볼튼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증언을 하는 사람 가운데 내일 모레 증언할 사람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고 가진 건 돈밖에 없었는데 호텔리어로서 그 돈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돈을 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명예를 줬습니다. 그 유럽 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경우는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해야지 되지만 어제 증언을 한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들 또 며칠 전에 증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과 줄리아니에 의해서 평생 그 외교관이었던 자리를 쫓겨난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인의 얘기를 소신껏 하면은 되기 때문에 볼튼은 충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외교 정책에서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증언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존 볼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지막 이 탄핵 절차에서 최고로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내가 잘못은 했는데 법 위반은 아니다. 이게 유행어예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뭐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길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했는데요. 오늘도 다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5시부터 CNN으로도 보실 수 있고 뉴욕타임즈에서도 보실 수 있는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의 토론회가 열립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봐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야지 될 시점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것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예비선거와 본선거를 쭉 팔로우업을 했는데 오늘 그 후보들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 가운데 전부 방송사 사람들이 하잖아요. 텔레비전. 특히 이제 그 텔레비전 그 토론회를 주최하는 주최 측의 스타 앵커들이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3사람, 보통 이제 3사람이 쭉 앉아서 하는데 뉴욕타임즈의 기자도 나옵니다. 질문을 직접 한대요. 흥미있는데요. 마크 레이시 그리고 CNN의 앵커 가운데서 뭐 모닝 뉴스 앵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후에 그 에린 그 버넷 원래 팍스에 있었어요. 팍스에서 그 증권, 주식 같은 것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 CNN에서 하고 그리고 CNN에서 보수가 가장 싫어하는 앤더슨 쿠퍼 이렇게 3사람이 함께하고 NPR은 라디오로도 중계를 하는데 이번에 가장 많은 사람 12명이 나옵니다. 오하이오주에 있는 오텔와인 대학교 그 컬럼버스 인근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탄핵 절차가 시작되고 처음 있는 그런 그 후보들의 토론회이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아마 오늘은 어쩌면은 그 스쳐가듯이도 북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슬쩍 묻혀서 거론이 된다면 뭐 또 주목이 될 테고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는요. 그럴 것 같습니다. 탄핵 문제 있죠. 뭐 시리아 있죠. 뭐 쿠르드족 배신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이 주제가 될 테고 더군다나 이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조금 인기가 내려가고 아들 그 문제, 그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렌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30% 지지, 뭐 10몇 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이든이 한 27% 정도, 샌더슨 후보가 그 버니 샌더슨이 아니라 버니 샌더스가 한 15% 정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본 화면에서는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아주 돈 많이 들여서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했던 실리콘밸리의 그 탐 스테이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섞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바이든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 문제, 우크라이나의 탄핵과 연관이 되니까요. 아니면 엘리자베스 워렌이 또 더 치고 올라갔으니까 엘리자베스 워렌을 공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조금 지켜볼 만한 그런 문제가 되고, 이렇게 어려운 때 세계적으로 미국이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신의 대상이 되고, 이런 때 누가 가장 적합한 지도자인가? 그게 이제 중점적으로 보여질 테고, 또 하나 있네요. 버니 샌더스 후보가 심근 경색을 일으켜서 스텐트 2개 심고 나서 처음 있는 토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말을 잘할 것인가, 오늘 좀 뜸을 들인다든지 하면은 사람들이 건강이 안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한 7개월 전에 중도적인 입장인 조 바이든이 나오니까 나는 민주당에 나가지 않겠다, 오히려 표만 서로 불리하게 돼서 이게 안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지지율이 조금 낮아지니까 나올 수도 있다. 지금 만지작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슈를 뭐로 내놓느냐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보기엔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블룸버그 뉴스 만든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는 엘리자베스 워렌이 떠오르는데, 엘리자베스 워렌의 경제정책이라든가 많은 이슈가 너무나 극좌이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만약에 본선에서 붙으면 민주당이 질 수가 있다 한다는 게 내놓는 이유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탄핵 당한 상태에서 출마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단계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마이클 블룸버그는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면 안 돼 하고 얘기를 하지만, 주변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이 사람이 끊임없이 대통령 하고 싶어 한다고 하거든요. 어째 안 그렇겠어요. 돈 있고 명예 있고 해볼 것 다 해봤고 하니까 이제는 본인이 그리는 그런 미국을 만들어 보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맞춰서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ABC 방송과 조 바이든의 전 부통령의 아들이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큰 가스 앤 오일 컴퍼니에서 5년 동안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A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게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그 당시 겉으로 보이는 과정은 또 그랬습니다. 폴란드의 전 대통령이 이 회사에 들어가서 개혁을 한다고 하고, 왜냐하면 이제 막 그 당시 러시아가 침공을 우크라이나 쪽 크림반도 가져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서방 세계에서 저걸 또 다시 러시아가 가져가면은 우리에게 나빠, 민주주의에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그야말로 러시아의 소나기에 쥐어주지 않으려고 미국도 이렇게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려면 너희가 좀 개혁을 해야지 되겠어. 개혁의 대상에 바로 브리즈마라는 회사, 브리즈마 홀딩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폴란드의 전 대통령이 들어가서 개혁을 하면서 바로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도 너도 이사로 들어와라 해서 이사로 들어가서 한 달에 $5만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본인이 maybe 실수였느냐라고 앵커가 물어보니까 maybe 실수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요, 윤리 기준에서 이미 이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그 회사의 CEO가 굉장한 돈 세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로 조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본인이 생각할 땐 그 당시에 미국의 큰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폴란드의 전 대통령처럼 윤리 기준에서 아주 후진 그런 회사를 조금 깨끗하게 윤리적으로 일하게 해보려고 대단히 비윤리적인 인간, 그 회사의 CEO가 되겠죠. 그런 사람을 윤리적으로 일하게 해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렇게 시도를 하긴 했지만, 이게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를 준다는 것을 잘 몰랐고, 그 점에 있어서는 실수다. 아버지와는 한번 스쳐가듯이 간단히 언급을 하긴 했지만 아주 자세히 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실수지만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일을 했다던가 돈을 번 것은 없다. 이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얘기입니다. 요점이 그거였습니다.
No, in retrospect, look, I think that it was poor judgment on my part. Is that I think that it was poor judgment because I don't believe now, when I look back on it, I know that did nothing wrong at all. 네, nothing wrong at all. did nothing wrong at all 라고 얘기하는데 다만 poor judgment였다고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 take 그리고 full responsibility for that.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did I 책임진다고 do anything 했고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에서나 미국에서나 지금 그 헌터 바이든이 얘기를 한 것처럼 공식적인 조사에서는 뭐 잘못이 없다. 뭐 이 정도 얘기는 나오긴 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어디로 갈지는 또 모르겠어요, 아직. 그리고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악시오스와 칼리지 그 리액션 그 폴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전체적으로는요. 76%의 대학생이 탄핵 조사를 지지한다. 4분의 3 정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97%, 무당파 대학생 76%, 그런데 공화당 대학생은 22%. 굉장히 차이가 많죠.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여러 뭐 NPR, PBS, 뉴스아워와 그 마리스트 다 합쳐서 지난주에 나온 거 보니까 51%였던가요? 탄핵조사 지지하고 탄핵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 쫓겨내야지 된다. 상원하원에서 다 탄핵해야지 된다 하는 게 그 정도였잖아요. 그에 비해서 대학생들은 76%가 나왔으니까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당시에 공화당 가운데서 12%인가 11%가 여기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공화당 대학생들은 22%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보다는 배가 많은 거예요.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는 비율이. 그러나 아직도 젊은 사람들끼리 비유할 때는 특히 민주당과 비유할 때는 97% 대 22%, 무당파 대학생들과 비유할 때는 76% 대 22%니까 이게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은 거죠.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읽고 끝날 게 아니라 지금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8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3%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대학생들이 다 18살 넘었잖아요.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대학생들이 투표장에 많이 정말 나간다면 그날 당일에 또 민주당이 당연히 많겠죠.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럴 때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지금 이제 그쪽으로도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젊은 사람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 대 트럼프 대통령 아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여성들 또 이제 복음주의자들의 움직임도 봐야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미 있는 여론조사였다고 봐지고요. 잠시 뒤에 한국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보다 보니까 참 얄밉네요. 왜냐하면 세계 그 경제가 지금 제가 그 악시오스의 그 경제 분석을 보고 있는데 뭐 IMF라든가 IMF군요. IMF가 지금 경제를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체 세계의 경제가 원래보다 한 0.8% 정도 성장은 마이너스가 난다. 그 이유 자체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세계의 경제를 0.8%를 떨어뜨렸는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면서 그런데 미국은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원래 예상이 2.6% 경제 성장률에서 2.4%로 떨어졌고 중국은 6.2%에서 6.1%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하고 있는 당사국들은 0.2%, 미국이 더 손해네요. 그리고 중국은 0.1%, 미국은 2.6%에서 2.4%로 떨어진 거니까 그 0.2%포인트는 중국의 이 6.2에서 6.1로 떨어진 것보다는 훨씬 크겠네요. 미국이 더 손해본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0.8%나 세계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두 나라가 싸워서 본인 나라도 손해지만 다른 나라에 더 큰 손해를 끼치더라. 이러니까 제가 얄밉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요, 한국에 관해서 많은 보도가 나오는데 특별하게 무슨 그 한국 보도를 통해서 듣지 못하는 그런 뭐
깊이가 있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신선한 각도라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한국과 북한 관련 뉴스가 이 정도로 평이하게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게 됐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마 북한 이슈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전해드리고요. 전해드리는 것들이 우선 월드컵 29년 만에 평양에서 예선전 치러졌는데 보니까는 완전히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요. 그래서 사람 못 들어가게 한 거죠. 중계도 안 했고 뭐 태극기 뭐 인공기 이런 것만 막 펄럭이고 있었고요.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미국 언론도 전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그 남자 팀 있었고 그리고 2017년도 여자는 뭐 아시안컵에서 예선전 했었죠. 그 이후에 처음인데 아무튼 그런 황량한 북한이 그런 거죠. 그런 내용들이 미국에 많이 보도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돼지 열병 때문에 결국은 한국에서 민간 사냥꾼과 군의 저격수를 그 북한 그 국경에 돼지 열병 때문에 보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야생 돼지 그 보아가 3마리나 숨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물론 피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도 미국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사실은 그 조국 법무장관 사태보다도 썰리, 원래 이름이 조린지, 썰리 보도가 미국에서 더 많았습니다. K-팝의 스타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이제 숨진 채 집에서 발견된 그 뉴스요. 또 한국은 요즘에 뭐든지 다 인기가 있는 게 많잖아요. 화장품 같은 것도. 그래서 그랬는데 더군다나 이게 이제 그 인터넷의 악플과도 연관이 돼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청와대에 이런 거 못하게 해라 하는 그 얘기를 한다는 이런 내용들 어제 오늘 미국에서 많이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블룸버그 뉴스는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호감을 갖고 보도하는 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미국의 매체가 호감을 갖고 보도를 하고 비호감을 갖고 보도하고 이러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블룸버그 뉴스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다지 그 좋은 보도가 많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냥 그 제가 뉴스를 다루면서 느끼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과 비슷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제 조국 법무장관 5주일 뒤에 취임한 지 뭐 사퇴를 했고 그리고 지금 시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면서 시위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면서 시위한 사람도 많은데 특히 반대하면서 시위한 사람들은 그 전에도 한국 경제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방향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방향을 그런 사람이었고 특히 이제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블룸버그 뉴스가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니까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재정 시스템에 활기를 넣어야지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2.2% 성장 목표도 이루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재벌 개혁 하다가 결국은 며칠 전에 뭐 공장에 가서 직접 뭐 실무진을 만난다던가 공장을 견학한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삼성의 그 이재용 그 부회장과 활짝 웃으면서 사진 찍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현대 자동차 거기 가잖아요. 이게 이제 재정 시스템에 활기를 넣기 위해서 뭐 그런 그 행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북한과의 그 평화가 보장돼야지 되는데 지금 북한은 탄도미사일 그 체크하고 중거리 뭐 탄도미사일 발사 테스트도 하고 게다 대고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북한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과 몇 번 만나고 뭐 언론 세례를 받고 북한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주체만도 아닐 수도 있겠네. 사람은 사람이네. 라는 데까지 인정을 받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모 버리듯이 버리면서 그냥 버리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드리고 하는 이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게다 대고 일본과의 반일 감정을 지금 많이 키워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아주 그 진보 매체에서 요즘에 또 그 문재인 대통령 방향이 바뀌어서인지 그런 진보 매체도 그 보이콧에 대해서 많이 보도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어려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블룸버그 뉴스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이낙연 총리가 가지만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간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상징성으로. 대통령이 직접 가면 더 좋겠지만 이 정도로 반일 감정이 많이 해놓고 뭐 그게 되겠습니까? 조국 그 장관도 뭐 죽창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민정수석이었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갈 수는 없죠. 차마. 그래서 이제 이낙연 총리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서 일본에 보내는데 이게 얼마나 또 수그러질지 모르는 것이고 해서 이제 임기 초에 그 지지율이 84%였던 게 지금 뭐 40%, 41% 되고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아주 낮게 나오고 이번에 특히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중도층이 그 마음을 그 돌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중도층에 다시 돌아올 거야. 설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겠어? 라고 하지만 그것은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나 청와대에서 원하는 바이고 이번에 이 중도층은 어떤 거대한 정책에 대해서 마음을 돌렸던 게 아니라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요. 뭐 논문이라든가 표창장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의혹에 대해서도 완전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도 이 의혹이 이렇게는 흘러갔구나라고 짐작을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드러난 부분만 갖고 이거는 법이나 정치의 거대 담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그렇게 해서 실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딱 그 다시 달라붙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층이 자유한국당을 설령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중도층까지 포함이 돼야지 그 표까지 받아야지 4월 달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선이라든가 여기서 힘을 받아갈 수 있는데 진보가 중도층이 알고 보니까 똑같네. 누린 것은 다 똑같은 거야. 며칠 전에 강준만 교수가 한겨레에 그 칼럼을 쓴 것에서 잘 그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강준만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보가 도덕적인 잣대를 보수와 똑같이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보라는 진보라는 그룹 자체가 뭔가 불공평하고 그런 것을 바로잡아 보겠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라는 게 진보인데 그 진보가 보수가 누리는 것 다 누리고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진보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번에 중도층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봤다는 거죠. 법 위반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블룸버그 뉴스가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이제 중도층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영문으로 보도가 되는 것과 한국말로 보도가 되는 것이 영어와 한국어, 한글이 아니라 한국어죠. 두 가지가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있는데 영어로 보도되는 것에 미닝풀한 그 한국 관련 그 크루드족과 연관돼서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크루드족 뭐 놀만디에도 참전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버리고 나서 이제 북쪽에서 터키가 그 터키 내부의 크루드족과 내통해서 우리를 교란시킨다 하면서 침공을 해서 지금 계속 당하고 있고요. 크루드족이. 그리고 그 시리아와 그 미국의 적인 아사드와 손을 잡아서 시리아가 다시 북부를 컨트롤했습니다. 그동안 크루드족이 딱 컨트롤하고 있던 그런 곳이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리아 북쪽에서 정찰을 한다. 터키와 시리아 또 다들 이유가 있어요. 터키와 시리아 군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 지역 파워의 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 이러면서 또 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터키에 그래, 뭐, 하려면 해. 하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터키가 쿠르드족을 침공을 한 건데, 그리고 나서 지금 뭐, 경제적으로 크게 압박하겠다라고 큰 소리는 치지만, 미국이 터키에 지금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미국의 50개의 전술 핵무기가 터키 공군기지에 심어져 있습니다. 터키에 미군 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국경에서 한 250마일 떨어진 곳이고, 말하자면은 이걸 빼기도 그렇고 안 빼기도 그렇고 미국의 미제 50개의 전술 핵무기 터키에 있는 공군 기지에 있는 게 에르도안 터키 독재자에게는 그 미국인 인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또 꺼내려면은 미국과 터키의 동맹을 깨야지 되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그래, 터키, 쿠르드족 침공하거나 말거나 하고, 쿠르드족을 버린 그 결과가 너무너무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는 시리아에서 미군을 빼고, 그 터키가 쿠르드족을 침공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그냥 루즈 정책이 아니라 루즈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아예 사설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자마자 악영향들이 오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한국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쿠르드족도 저렇게 버렸는데 우리 한국도 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잖아. 돈 많이 든다고. 주한미군 다 빼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산연구소가 2019년 1월 달에 조사를 했더니 한국 사람 보수의 83%가 미군 주둔을 지지하고 진보의 56%, 중도의 68%가 미군 주둔을 지지한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시카고 카운슬이 조사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도 69%는 뭐 알잖아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파워, 균형 이런 것 해서 미군 주둔을 지지를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1990년대부터 뭐 그 당시에 플레이보이와 인터뷰 많이 하고 할 때부터 한국은 무슨 미국 동맹이야. 한국이 동맹에서 빼야지 돼. 이런 얘기도 했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계속 뭐 주한미군을 뭐 철군을 한다던가 훈련을 중단시킨다던가 전략적인 무기를 뺀다든가 이런 가능성 적어도 주한미군 감축이라든가 훈련은 이미 줄이고 있고요. 전략 무기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실제로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한국에서는 쿠르드와 한국은 다르다. 쿠르드는 그냥 인종적인 그룹일 뿐이야. 한국은 국가잖아. 어떻게 국가를 그렇게 취급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상식선 아래서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같은 걱정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도 조금 뭐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미국과 한국이 뭐, 상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린지 그레이엄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위치에 있는데, 미국이 쿠르드를 버리다니,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리고 엊그제 그 해리 해리스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잖아요. 주한미 대사가. 그 내용도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전하면서, 주한미 대사는 한미 동맹은 철통 같다. 걱정할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뭐 방위비를 뭐 5배를 올려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5배 올려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을 보면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보다는 뭔가가 좀 약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고 어느 정도 각오 이 정도는 하고 내지는 대책 마련 뭐 이런 것은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유 너무 늦어졌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이 10만 달러를 벌어도 지역에 따라서는 거의 모든 도시에서는 집을 사기가 힘들고요.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비상금도 있어야지 되고 등등 해서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